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 뒤에 숨겨진 어둠의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이 겪었던 공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90년대 후반에 실제로 발생한 이야기로 미신과 부모의 지나친 집착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신과 민간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이고 미신이나 그런 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존재 때문이 아니라 미신 때문에 애들한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 학부모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이 일은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죄리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조금 키도 작고 깡마른 아이였죠. 근데 그 이가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등원을 했는데 외전의 본인들을 졸도 감고 있었대요. 이 부모는 일에 주말에 뭘 하다가 손에 다쳤어요. 라고밖에 말을 안 해서 그냥 계속 장기지 맞겠답니다. 그뒤 유치원이 끝났죠. 일에 집에 가기 싫다고 펑펑 울면서 매달리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다음주에도 이사가 오디만 아줌마한테 데리고 간대요. 근데 그 아줌마로 팔 들고 이렇게 꼬었어요. 아파요. 집에 안 갈래요. 라고 말했죠. 엄마는 그걸 듣고 시범했답니다. 때리는 건 당시의 후렴이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바로 아이를 찌르는 건 엄연한 학대입니다요. 혹시 이래 부모님이 좀 이상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한번 사건을 기만하는 것을 각오하고 이래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경찰보를 타고까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세를 하고 이래 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엄연한 학대 중 하나이고 교육자로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도저히 웃어 넘길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뒤 이의 부모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가관인데 이가 혼약해서 용한 무당에게 데리고 갔더니 이가 20살을 못 넘긴다고 하면서 방법을 물어보니 300만 원을 주며 무당이 신고를 하다가 아이의 손에 있는 손편지에 증명선을 쭉 찢어서 길게 만들며 그만큼 아이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를 위해 한 일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무당이 잔호잔호를 할 줄 아는 게 일단 왼손은 그었지만 오른손에도 그어야 하는데 그러나 또 날짜를 받아야 하니 또 부술해야 되니까 또다시 돈을 준비해서 나를 잡자고 하더랍니다. 우리 엄마는 지휘심으로 학번호로 상대로 화를 냈고 그게 말이 되냐며 그럼 말기암 환자 손에 칼질하며 그 사람이 전환하냐면서 당신들이 무당발만 믿고 그런 짓 하는 거 애가 크면 뭐라고 하긴다고 8시간 넘게 전화로 싸웠대요. 하지만 그 부모는 고집이 세서 혹시 모르지 않냐고 일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다. 마치 자신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룩한 부모이면 말거더랍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은 늦어져서 일을 귀가시켰죠. 엄마는 도저히 참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다음에도 이러면 일단 경찰부터 부르겠다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경찰 부르며 무당도 나와서 도서관을 테니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한 짓 다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이게 부모한테 막 뭐라 했답니다. 그래서야 본인들도 자신들이 한 짓이 심했다는 건 알았는지 아니 귀가 얇은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고래를 내렸고 다행히 일엔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졸업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서도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에서 소녀 소녀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맨날 울며 지원하고 봉사활동도 자주 했죠. 사실 이것도 몇 가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부터 우리 엄마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80년대 후반에 이전 교사들 사이에서 퍼졌던 이야기 몇 가지입니다. 좀 옛날 이야기인데 유명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면이자였다고 어느 법사가 어린애 몸에 무의신으로 부적을 남겼답니다. 그네가 부적을 제길 때 생긴 상처로 필리증에 걸려서 그 사람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그 복사당한 사람은 전과범인데다가 무신도 야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나중에 커서 출세하게 된다는 긴 부적을 무당에게 받아서 그걸 잘라 애한테 억지로 먹이다가 장저짝짐이 생겨서 애가 돌연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신 때문에 미친 짓을 저지르는 부모들이 꽤 있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를 비롯해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멘붕시켰던 사건입니다. 먼저 저는 의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병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옳다 그러다가만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건의 일부 정도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남자아이는 포병 수술을 필수로 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포병 수술을 시키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이식은 포병 수술할 거면 전압이 일찍 시켜야지 라는 인식이 당했고 간혹 진짜 어린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포병 수술을 하고 온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주체는 G라는 남자의 엄마였습니다. 당시 영어 이전의 겨울방학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그 초기하는 것 자체가 맞벌이인 부모님 계시 배대로 돌봐주는 무섭기에 멋대로 방학을 길게 잡으며 맞벌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평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끝나곤 했죠. G의 엄마는 조금 극선적인 부모였습니다. 뭐뭐 애한테 좋다고 하면 무조건 시켜봐야 할 것, 아이를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소량심이 조금 많은 부모였죠. G 엄마는 저울을 맞아서 남자애는 포병 수술을 일찍 시키는 게 좋다 라는 소리를 듣고 반하기 시작하기 앞서 G를 수술시켰죠. 그리고 바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지금 우리 G가 포병 수술을 했고 그 때문에 방학이 끝난 후에도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당연히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때 문제가 이 G 아줌마가 평소에 친하게 일진했던 또래 학부모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한 겁니다. 우리 아들아 포병 수술 시켜줬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방학이 끝날자 무려 4명 정도가 포병 수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의사도 너무했던 게 포병 수술은 일주일만 지나도 다 낫는다 라고만 한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산출하는게 일주일 만에 아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엄마들은 짧은 겨울방학에 맞춰서 포병 수술을 시켰고 계약을 한 이후에도 당연히 수술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엄마는 망변을 했지만 나쁜 애들은 따로 격리하고 바깥 놀이나 운동 같은 건 못하게 하고 아이들의 몸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배려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로 번째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문제는 이 G 아줌마였습니다. 이 아줌마는 일기에서 조금 오지랖도 넓고 목소리가 컸는데 자신의 아들은 포병 수술을 시켜줬고 일찍 갈수록 좋은 거고 왜 너희는 안 했니? 그건 너희 아들에게 문제되면 어쩌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참 무서운 게 이 말에 방학 중도 아닌데 불구하고 억지로 아이들 손을 잡고 포병 수술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유치원에서 나가서 배변을 해주니 아픈 건 일주일이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다들 포병 수술을 시킨 거죠. 그렇게 고작 한 달 정도가 되는 시간에 포병 수술을 한 아이가 10명 정도가 된 거죠. 원너가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자기는 그냥 아픈 아이가 한두 명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포병 수술만 시키면 유치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라는 이야기로 변질이 된 겁니다. 아픈 아이가 무려 9명이나 되니 반을 아예 따고 나눠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쁜 아이들을 따로 두고 바깥놀이나 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학부모가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왜 같은 원비를 했는데 우리 애는 그런 걸 안 해주냐고 말입니다. 어차피 듣기로는 일주일 정도는 대참다고 하던데 무슨 신분하고. 우리 엄마는 진짜 아이들은 오래 봐온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엄살을 부리는지 나쁜지 첫판의 척인데 팍 뻗어들면은 애들이 찡얼거리면 무조건 엄살로 치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남자애를 강하게 키워야 돼 라면서 그걸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맨날 아프다고 중얼거리는 남자애들 수술 때문에 오줌도 제대로 못 싸서 유치원에 맨날 찌긴 데가 났고
너무 편리하다니 소외감 느낌 담아 학부모들이 있고 그런다고 바깥 활동은 하지 않자니 여자아이들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애들은 우주장초 부위에 닿으면 아프다고 아예 대놓고 바지나 팬티를 벗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차 감염되면 큰일 나고 또 그렇게 일이 생기면 유치원에 난리가 나잖아요. 건너는 그때를 난놈에 한다고 기억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며 일단 학대였는데 우리 엄마는 그 이후로 이전에 반응춤만 세웠죠. 많은 아이가 고질 이후로도 한 수술을 하면 한 달 동안 두번을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나는 먼 길을 뻗어다면 아예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출연 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 뒤에 숨겨진 진짜 미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